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공포가 퍼지면서 발병 의심 신고 건수가 100건을 넘었습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맨하탄에서 코리안 퍼레이드가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11월 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뉴욕은 10일, 뉴저지는 14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직후 반드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했던 거주 여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첫 번째 에볼라 환자가 텍사스에서 발생했죠. 이후 미 전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에볼라 확진 환자는 1명뿐이지만 발병 의심 신고 건수는 100여 건이 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여름 이후 100건 이상의 에볼라 의심 사례를 검토했지만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텍사스주의 1명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에서 미국 내 첫 발병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에볼라 확산 가능성이 공포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뉴저지 뉴아크공항에서는 승객 1명이 구토 증상을 보이자 에볼라 발병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황급히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가 라이베리아에서 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 확진 환자인 라이베리아 출신의 토마스 에릭 던컨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를 놓고 12명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고무줄 추측이 난무하면서 에볼라 확산 가능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마스 에릭 던컨은 텍사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맨하튼은 태극기의 물결로 장관을 잃었습니다. 굵은 장대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 성공적으로 코리안 퍼레이드를 마쳤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뉴욕시경 김하대의 선두로 코리안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형형색색의 꽃차가 뒤를 따르고 풍물패가 뉴요커들의 흥을 돋구며 퍼레이드는 절정에 달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주최하고 있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지난 198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4번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힘없는 소수민족이 아니고 우리 한인사회는 힘이 있는 소수민족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50만이 필요할 때 힘을 합한다면 아주 강한 그런 한인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페스티벌과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되고 화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 그랜드 마샬에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과 손세주 뉴욕 총영사 등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과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이 뉴욕 한인 사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우리 총영사관도 적극 지원하면서 함께 해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나온 인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K-팝을 좋아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타민족 학생부터 한국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나온 한인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퍼레이드 행렬을 환영했습니다. 강변무량하지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뉴욕 세계 대도시 한복판에서 코리아 퍼레이드를 한다는 게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징조죠. I think it's awesome. Like I wish there was a bigger, Korean festivals all around New York, and it's awesome that it's growing and that there's so many people. 퍼레이드가 끝난 뒤 인파들이 K-타운 페스티벌이 펼쳐진 32가 야외 특설 무대와 민속 장터로 몰리면서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뉴욕 한인회와 총영사관, 코리안 퍼레이드의 총영사 초청을 취소한다고 밝혔었는데 행사에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것 또한 뉴욕 한인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손세주 뉴욕 총영사가 2번에 걸쳐 초청을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랜드 마샬로 참여한 것은 50만을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인회는 코리안 퍼레이드를 찾은 총영사의 예우 차원과 순조로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여시켰을 뿐이지 한인회는 총영사관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인회가 박근혜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환영 행사의 영사관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생긴 갈등의 골은 손 총영사의 퍼레이드 깜짝 방문으로 인해 화해 모드로 돌아서는 듯 보였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큰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주최하는 미 동부 추석 대잔치가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팍에서 개최되는데요. 한국 연예인 공연과 장터 먹거리 등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 등으로 고향의 향수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로 32회를 맞는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흥겨운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로 가득 찬 그리고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체험 등이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2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고국 농수산식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질 예정이며 한국건강의료관광 박람회가 함께 열려 우리의 맛과 의학을 뉴요커들에게 제대로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행사 첫날인 토요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K-팝 컨테스트와 미동부 동포 노래자랑 무대가 준비돼 시민들의 끼와 열정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연예인 공연은 일요일 오후 3시부터 개그맨 김학래의 사회로 7080 가요계 원조 디바 이은하를 비롯 최근 인기몰이에 나선 아이돌 걸그룹 포텐과 남성 4인조 그룹 MIB, 포맨의 신용재, 김상배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국악 공연과 민속 씨름대회, 연날리기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풍성한 우리 전통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석대잔치 및 농산물 박람회, 그다음에 중소기업 박람회, 의료 박람회 곁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교포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손을 놓으시고 이번 주말에 많이 참석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미동부 추석 대잔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간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열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셔틀버스가 오후 12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행사장과 플러싱 한양마트 사이를 운행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11월 본선거가 5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11월 4일 실시되는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은 뉴욕주는 오는 10일, 뉴저지주는 오는 14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유권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평생 유효하지만 주소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부재자 투표의 경우 용지는 뉴욕과 뉴저지 모두 오는 28일까지 선관위에 요청해야 하고 투표용지의 접수는 뉴욕은 11월 3일, 뉴저지는 11월 4일 오후 8시까지 각 카운티 선관위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용지와 부재자 투표용지는 모두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길 원하는 한인들은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 론크임 뉴욕주 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피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5일 플러싱 일대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서둘러 등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투표는 커뮤니티의 정치력 향상의 바로미터라며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잊지 말고 서둘러 유권자 등록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직후에는 반드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습니다. 이민개혁은 이제 언제 실시해도 실시하는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늦어도 연말 안에는 꼭 단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히스패닉 의원총회 연례 만찬에서 이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시는 가정이 아닌 시기의 문제라면서 11월 4일 선거 이후부터 연말 사이에 꼭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최근 11월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명령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당초 9월 초에서 11월 선거 이후로 늦추면서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표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하게 될 이민개혁 행정명령에는 우선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 440만 명과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청소년의 부모 55만에서 110만 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임시 체류와 취업 허용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또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해 미사용 취업이민 쿼타 약 20만 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영주권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발급해오던 거주 여건이 이제 사라집니다. 해외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되어오던 거주 여건 제도를 정부가 50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거주 여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국외 이주자들에게 거주 여건을 발급해왔습니다. 국외 이주자들이 이 거주 여건을 발급받으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주 여건은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 증명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재외 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별도로 거주 여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거주 여건을 일반 여건으로 모두 통일하면 여권 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 국민도 별도로 거주 여건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 여건이라는 형태로 국외 이주자를 위한 여건을 따로 발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민 여건이 행정적 기능 이외에 여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국외 이주자 가운데 41.7%만이 거주 여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거주 여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이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정 정비 작업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